일단은 지금 현재 요식업 상황은 8개월, 9개월 전에는 저가형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뜨고 있냐면 지금 사실 배달의 민족 라이더 분들의 파업, 배달 프로그램을 이제 독일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대체를 하겠다. 지금 많이 묻혀있죠. 그래서 핵심은 6월 이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적인 프로세스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지금 배달 상황 그리고 요식업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요식업 상황은 불과 6개월에서 한 8개월, 9개월 전에는 저가형이 많이 나왔어요. 음식에 1,900원, 1,500원 저가형 음식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죠? 그래서 소세지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형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프랜차이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식자재가 인상도 있겠지만은 소비자들이 아는 거예요. 저가형은 퀄리티가 어느 정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단발적으로만 이용하지.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뜨고 있냐면 뷔페형, 샤브샤브 뷔페형, 그 다음에 돈가스 집에서도 전식, 후식으로 나뉘는 복합형 오프라인. 그래서 배달에 나갈 그 수수료를 감안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 더 높은 그런 복합적인 외식 산업이 지금 뜨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배달이나 이런 배달 업계에서는 지금 사실 지금 배달의 민족 라이더 분들의 파업 지금 많이 묻혀있죠. 가시성은 안 돼 있죠. 하지만 파업,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배달 프로그램을 이제 독일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대체를 하겠다. 저희는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수료율 9.8%가 7.8% 지금 됐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정권이 이제 또 바뀌면 이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삼국지로 따지면 춘추전국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가격이나 대기업에 대한 부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각자 프랜차이즈는 금액을 올리면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6월 이후부터는 아마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심은 6월 이후입니다. 6월 이후 좀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서 강의를 한 내용 중에 자영업은 재료관리, 조리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위생관리, 고객관리, 마케팅관리, 그리고 재무관리, 정부지원관리 요렇게 10가지 정도를 관리하는 것 중에 지금은 조리관리입니다. 재료관리는 그전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리관리예요. 조리관리. 지금 시기는 뭐냐면 고정값을 줄이는 거예요. 고정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케팅 비용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고정값이라는 것은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그 중에 조리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리관리는 인건비에 영향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품질, 재료, 코스트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조금 줄어들겠죠. 기술적인 정규직이 아르바이트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품질, 기계로 규칙적으로 타이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음식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료 코스트, 재료 코스트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제 숙련도, 비숙련도로 따져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낭비 코스트가 형성이 되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일단은 기계화를 하기 전에 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든다잖아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기기의 온도, 시설물의 온도라고 하죠. 시설물의 온도, 음식의 맛에 영향이 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온도, 그건 뭐냐면 고기는 189도에 구워야 된다. 조리가 되는 온도. 그러니까 조리의 온도죠. 시설물을 189도로 유지를 시켜놓고 구워야 되는 거죠. 시설물의 온도에 따라서 조리 시간이 바뀌죠. 그죠? 조리 시간이 바뀌면 그 피로도가 떨어지고 시간당 뽑아내는 매출도 늘어나죠. 인건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시설물의 온도, 두 번째, 조리 시간이 바뀌겠죠. 조리 시간이 더 빠르고 늘어나고 에 따라서 음식의 퀄리티도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비전문 인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장면집에서는 주방장이 월급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식도. 하지만 조리에 대한 체계와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눠주고 쉽게 조리가 되면서 퀄리티가 맞춰지면 비전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누구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과 그 조리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적인 프로세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스율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리를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로스율도 바뀔 수가 있고요. 음식의 퀄리티도 바뀝니다. 음식은 변화되는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 상태, 조리하기 전에 온도, 그 재료 본연의 온도, 그리고 조리 기구의 온도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퀄리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왜 어렵냐면요, 첫 번째,
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조리를 할 때 조리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재료의 온도와 조리의 온도. 완성되고 나서의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추울 때 오뎅 국물을 먹는 것과 더울 때 오뎅 국물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요. 그건 사람의 감정의 요소가 또 들어가는 거죠. 맛의 퀄리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점을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변동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조리를 할 때는 계속 하나하나씩 교정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이 짜게 먹지 않아요. 네. 근데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짜게 먹어요. 네. 그럼 소스를 더 넣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맛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금을 넣는 기계 딱 넣어서 정량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이 조리 관리의 핵심이죠.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네. 그러니까 햄버거는 비전문적이라도 빠르게 가능한 거죠. 중식과 햄버거를 비교를 할게요. 네. 중식 같은 경우는 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몇 도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몇 도는 사실상 우수한 조리 주방장이 몸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은 조리 자동화가 돼서 네. 웍질을 해주는 조리 기구도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 온도에 대한 부분도 다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조리 관리는 일단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구워라. 안 된다. 더 구워라. 이게 아니고요. 네. 벽에다가 A4 용지를 하더라도 다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시설물을 온도건이 있거든요. 네. 하기 전에는 무조건 세팅하고 구워라. 조리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기계화를 하기 전에. 그래서 시설물 온도를 체크를 하고 조리 시간, 이 정도는 됐다가 아니고 조리 타이머를 해서 누르면 그냥 끝나게끔. 그러면은 2도를 가지고 있는 재료로 189도의 조리기구에 3분 동안 조리를 해서 넣어라. 네. 라고 하면 음식이 최대한 비슷하게 됩니다. 균일하게 나오겠죠. 균일하게 됩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문 인력은 비전문 인력으로 들어가되 비전문 인력을 뽑아서 편하게 그 레시피를 가지고 전문 인력처럼 만드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사전에 뽑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조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문 인력이에요. 그건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은 마케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잘 해가지고 운영점을 잡아놓고 네. 인건비의 로스율이나 인건비를 잘 잡아놓는 전문 인력을 뽑는 건 좋아요. 네네네. 하지만 조리만 보고 전문 인력은 요즘 시대에는 벗어났어요. 이제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진행이 되면. 그리고 이제 로스율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햄버거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구웠을 때 흐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한 휴지통에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매일 이렇게 끄집어내면 다른 휴지통에 넣지 않는 한 하루 단위로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님이 남기는 것 말고 내가 조리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 네.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줄여나가면 재료 로스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게를 재나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것도 이제 그거를 수치화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점을 수치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해요. 내가 한 3년 했어. 그러면은 굉장히 내 머릿속 안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화해갖고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법을 훔쳐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거 하나만 해서 훔쳐가서 잘 된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예요. 마케팅을 하고 사장님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잘 된 것이지 조리 레시피 이거 하나들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맛에 대해서 그 레시피는 그걸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중에 유튜브에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화를 먼저 시키고 매뉴얼화를 시켜라.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신규 직원이 오면 그거 보여주세요. 네. 그럼 교육이 더 편합니다. 그러면 교육자는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할 것이고 계속 이제 만드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작업이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안 했냐,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런 게 적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면 나중에 인사관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조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설물의 온도, 그 다음에 조리 시간 이런 것들 한 묶음이죠. 조리 시간, 시설물의 온도들을 매뉴얼화 시켜 놓는 것이다. 그래야 누구든 와서 이것들을 보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네. 신규가 와도. 그래서 전문성을 비전문성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비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만드는 게 핵심 키워드들. 네. 그러면 로스율이 줄어들 거고 음식의 퀄리티와 시간은 더 올라가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